물론이죠. 여기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곤 하는 대표적인 공포썰 중 하나입니다. 다소 길고 섬뜩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주세요. 대학교 3학년이었던 나는 2학기가 시작되기 전 여름방학 동안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우리는 오래된 산골 마을에 있는 작은 민박집을 예약했고 그곳에서 며칠간 머물며 자연을 즐기기로 했다. 목적지는 인터넷에서 신비롭지만 무서운 기운이 도는 곳이라며 종종 이야기되곤 했지만 우리는 그저 캠프파이어와 산책을 즐기겠다는 생각에 신이 나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을 근처의 숲으로 들어가 캠프파이어를 하기로 했다. 불을 피우고 오랜만에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숲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소리는 점차 가까워졌고 마치 누군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을 때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한 형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불빛에 의해 어렴풋이 드러난 그 모습은 사람 같았지만 확실하진 않았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진 우리는 불을 끄고 조심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던 것은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잎사귀 소리일 뿐이었다. 우리는 기분이 꺼림칙했지만 다시 불을 피우고 자리를 잡으려 할 때 문득 한 친구가 여기에 앉아봐 라며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를 가리켰다. 그는 땅에 웬 이상한 모양이 새겨져 있다고 했다. 우리 중 한 명이 휴대폰 플래시를 켰고 바닥에는 전에 보지 못한 낯선 기호들과 문양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 드러났다. 그것은 나뭇가지로 급히 그린 것처럼 보였으며 어디서 본 듯한 낯익은 모습이었다. 갑자기 숲속에서 누군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끔찍했고 그와 동시에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흔들렸다. 우리는 그 자리를 황급히 빠져나와 민박집으로 돌아왔고 창문과 문을 모두 잠갔다. 그날 밤 우리는 불을 끄지 않은 채 서로의 존재만으로 마음을 놓으려 했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의 어르신에게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분은 심각한 표정으로 지금 우리가 머무르는 곳 주변에 숲에는 종종 이상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했다. 그 중에는 누군가가 숲속에서 이상한 의식을 버리고 사라졌다는 전설이나 장난삼아 숲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우리 중 몇몇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서울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마을 어르신은 한 가지 해결책을 제안했다.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일종의 부적을 받아 돌아가던 길에 묻힌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어르신의 말을 따랐고 돌아오는 길 도중에 제안대로 부적을 묻었다. 우리는 무사히 서울에 돌아왔지만 그날 밤 기이한 꿈을 꾸었다. 똑같은 장면, 똑같은 소리, 똑같은 형체,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웃음소리. 꿈속에서 우리는 다시 그 숲에 있었고 우리의 뒤를 조용히 따라오던 그 형체는 어느새 우리 곁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경험은 여전히 내 기억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가끔씩 나는 같은 꿈을 꾸며 밤중에 깨어나곤 한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나는 언제나 느낀다. 그 형체가, 그 존재가 아직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학교와 가깝기도 했고 주위에 편의시설이 많아서 나름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다만 제가 살던 집은 조금 오래된 빌라였어요. 외관은 그럴싸했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세월의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죠. 방은 좁았지만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화장실 문이었습니다. 문이 잘 닫히지 않고 가끔은 저절로 열리곤 했어요. 처음에는 집이 오래되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또 물이 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똑 마치 누군가 문을 노크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꿈인 줄 알고 다시 잠에 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훨씬 더 큰 소리로 쿵쿵쿵 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겁에 질려 방 안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이건 내 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화장실 문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오그라드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용기를 내서 화장실로 다가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꽉 잡고 한 번에 확 열어젖혔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두드리는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렸어요. 심지어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귀가 아른거릴 정도로 똑똑똑 쿵쿵쿵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신이 이상해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그 집에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같이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보자는 것이었죠. 주말에 친구가 집에 와서 함께 화장실을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벽을 두드리며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멈춰서 벽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여기 뭔가 이상하다. 친구는 벽에 작은 틈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핸드폰 불빛으로 비추자 안쪽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작은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만든 것 마냥요.
친구는 그 틈을 더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벽지가 조금씩 떨어져 나갔고 내부에는 오래된 신문지와 함께 녹슨 철제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내보니 매우 낡고 더러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상자에서는 계속해서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무서움을 무릅쓰고 상자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몇 장은 이 빌라의 예전 모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기장이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항상 같은 꿈을 꾼다. 누군가 나를 화장실에 가두고 문을 두드린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하지만 난 여기 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여기 있을 것이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친구와 저는 그곳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그 집을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후로 두드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상자, 그리고 그 일기장의 주인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 김민수라고 합니다. 제가 겪었던 일 중 가장 무서웠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몇 년 전, 여름이 막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잠깐의 휴가를 얻어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혼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편이라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다잡고 싶었습니다. 제가 묵었던 곳은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는 꽤 운치 있어 보였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다만 도착해서 보니 집 주위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관리인도 없었습니다. 문 앞에 열쇠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신기하게도 예약할 때 주인이 보냈던 메시지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문자 주세요 라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어둠이 깔리자 주변은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도시에서 듣던 차 소리나 사람들 소음 같은 것이 전혀 들리지 않았죠. 그때 알람처럼 전화가 울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받았지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장난치는 사람인 줄 알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희미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스. 분명히 문 밖 어딘가에서 누군가 걷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혼자 있는 내가 너무 겁을 먹은 탓이라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다가 무언가 종이에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일어나 문을 열어보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에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새벽 2시까지 기다려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겁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누가 이런 장난을 치나 생각했습니다. 결국 경치 좋은 곳에 와서 그런지 바깥을 한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 주변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멀리서 없이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하고 로봇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탁. 이번엔 단호하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문을 열어보았을 때 이번엔 사람 모양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당황한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하지만 그 그림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닫고 경찰에 전화를 할까 고민하던 중에는 또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그저 나가라는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새벽 2시가 되고서야 현관문을 열고 달려나왔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탈출하려 뛰어다닐 때마다 발소리가 뒤따라왔습니다. 한참을 혼자 달리다 보니 마침내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카페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서 저는 카페 주인에게 제 이야기를 했고 그들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아침이 되고 나서야 경찰이 도착했고 그 한옥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집은 10년 전부터 비어있던 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이곳 주민들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집에 아무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순한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하고 종종 꿈속에 나타나곤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 집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다시는 그런 공포를 겪고 싶지 않거든요.